안녕 친구들. 뻔하다고 생각되지만 사실 알고 보면 펀 한국사, 재밌는 한국사, 오늘도 즐겁게 신나게 시작해 볼까요? 역사 속 그날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날은 바로 1506년 9월 2일입니다. 연산군이 있네요. 술을 한 잔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박원종을 위시한 여러 신하들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연산군을 편들던 신하들도 그 방향을 돌려서 반란군 세력의 편을 들게 되면서 연산군은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 연산군 12년 발생했던 변란입니다. 자,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등 주동이 되어서 거사를 일으켰다. 이에 진성대군을 추대하여 즉위하였다. 연산군 일기 1506년 9월 2일자 기록이 되겠는데요. 중종이 연산군을 몰아내고 일으킨 사건, 중종 반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반정이 무슨 뜻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자, 반정이 과연 뭘까요? 반정은 돌이킬 반, 바를 정, 잘못된 왕을 쫓아내고 나라를 바로잡겠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조선 역사상 두 번의 반정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중종 반정이 있고 두 번째는 인조 반정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이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연산군의 아버지였던 성종을 먼저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 성종은 말 그대로 조선 시대를 완성한 왕이라는 평이 있는데요. 도대체 누구길래, 어떤 일을 했길래 이런 평을 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조 때부터 기본적인 조선시대 법전들을 모으고 모아서 하나의 체계로 정리하려고 했었거든요. 그게 바로 경국대전입니다. 조선 통치 이념의 근간이 되었던 법전이죠. 이것을 완성했던 왕이 바로 성종입니다. 그래서 이걸 완성한 조선만의 기틀을 마련한 왕이라는 의미로 성종이라고 불리는 거죠. 또한 세종대왕이 만들었던 집현전 있죠. 집현전을 세조 때 없앴거든요. 그 집현전을 다시 살립니다. 이름을 바꾸어서 홍문관이라고 하고 학문 연구를 하게 하였던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우리 개유정난 이후에 세조를 도왔던 공신 세력들이 기고만장하고 오만방자해서 백성들에 대한 수탈도 많고 권력도 탐했단 말이야. 이들을 우리가 훈구파라고 부릅니다. 성종에게 있어서도 상당히 골벌이 썩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들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신진 세력들인 사림 세력을 등용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사림을 등용했던 왕이 바로 성종이었던 셈인 거죠. 이 성종의 부인은 바로 왕비 윤씨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종은 이 윤씨 말고도 정말 후궁들이 많았고 여인들을 좋아했단 말이죠. 당연히 그 부인이었던 왕비 윤씨는 여기에 대해서 질투가 나고 시기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질투로 인해서 독살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모습 보고 성종도 윤씨에게 정남이 떨어졌겠죠. 그리고 이건 잘못된 행위니까요. 그래서 윤씨를 멀리하고 있었는데요. 왕비 윤씨가 이 때문에 뭐 요즘은 따지면 부부싸움을 한 거죠. 그때 왕비 윤씨가 성종의 얼굴, 왕의 얼굴, 우리 왕을 용에 빗대어 얘기하기 때문에 용의 얼굴, 용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용안에 상처를 낸 거죠. 손톱 자국을. 이것은 정말 큰 중죄였기 때문에 감히 왕의 얼굴을?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왕비 윤씨는 결국 폐비되게 됩니다. 왕비 자리에서 폐위, 쫓겨났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심지어 사약을 받고 죽음에 이르게까지 됩니다. 자, 슬픈 결말로 끝났다 그죠? 근데 이것은 뒷날에도 영향을 주었던 거죠. 자, 이러한 성종은 결국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죽게 되었겠죠. 이 죽게 된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연산군이었습니다. 이 연산군이 누구냐? 아까 사약 먹고 죽었던 폐비윤 씨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왜요? 폐비윤 씨의 아들인데 왜 연산군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웠을까? 이 사람은 불쌍하잖아. 너무 어려서 이걸 잘 모르기도 하고 관련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까지 같이 처벌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소식, 자기 엄마에 관한 소식을 숨긴 채로 키웠고 세자로 삼았고 결국 왕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자, 연산군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서 임금의 도리를 잃어 정령이 혼란하고 민생은 도탄에서 고생하고 종사는 위태롭기 그지없습니다. 자, 이 실록 기록에 이런 기록을 평가를 받을 정도로 일종의 폭군으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의 사화가 여러 번 많이 발생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화를 4대 사화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큰 두 가지를 연산군 때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무오사화죠. 자, 앞서 단종과 수양대군, 즉 세조 관련 관계를 알죠, 그죠? 이 사건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기록으로 남긴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 기록들을 접한 연산군은 내 할아버지 세조를 욕하는 것이다 라는 핑계를 삼아서 많은 관련된 선비들, 이 사림들을 크게 숙청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선비들이 화를 입었다. 바로 무오사화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화가 발생했는데 갑자사화입니다. 이것은 아까 봤던 폐비윤씨 사건을 드디어 연산군이 알았던 것이죠. 자기 엄마의 죽음에 당연히 분노하고 폭발하게 되었겠죠. 소위 말해서 뚜껑이 열린 거죠. 그래서 관련된 사람들 전부 다 숙청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갑자사화였던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으니까 폭군이라고 불릴만 하겠네요. 그죠? 자, 또한 언론기관들을 탄압하고 언론을 폐쇄해서 신하들이 함부로 왕에게 잘못을 관하는 것을 막습니다. 심지어는 제거하고 숙청하기도 했죠. 피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또한 사치향락이 극에 이르러서 전국 각지의 기생들을 모아서 흥청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기생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라고 해서 망청이라고도 불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유래한 말이 흥청망청이라는 단어죠. 들어본 적 있죠? 흥청망청 즐긴다. 그죠? 자, 또한 자기 사냥터를 만들기 위해서 금표를 세우고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다 뺏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죠. 한마디로 백성 수탈이 극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만히 선비된 입장에서 보아넘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반정,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모의하게 됩니다. 박원종을 위시해서 여러 신하들이요. 결국 군대를 이끌고 나섰죠. 과연 폭군이었기 때문인가요? 이 연산군은 아무도 자기 편을 들어주는 신하들이 없었다고 하네요. 바로 방군 편에 들어서서 연산군을 몰아내는데 협조했다고 합니다. 결국 폐위되고요. 1492년 연산군이 유배되고 중종이 즉위하게 됩니다. 중종 반정의 대표적인 공신 세력이 이 세 명이 있거든요.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같은 이 공신 세력들이 훈구파로서 아주 기세등등하고 힘이 세죠. 중종도 이 초기에는 꼼짝달싹 못하고 그렇게 눌려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 기고만장한 훈구 세력들 다시 한번 견제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사림을 등용하고자 시도합니다. 그래서 중종이 제일 필요해서 부른 인물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조광조입니다. 들어본 적 있죠? 자, 이 인물이 등장하고 등용해서 개혁을 실시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어떤 개혁인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다음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테고요. 중종 반정에 대해서 이게 과연 반정일까에 대한 평가를 한번 다시 열어볼 필요는 있는 겁니다. 모든 역사 기록은 사실 승자 중심의 기록인 건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연산군을 좀 더 가대하게 잘못된 점을 부각한 건 아닐까? 과연 그 잘못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에 대한 진실은 무엇일까? 한번 파고들 필요는 있다는 거죠. 연산군의 정치 목적은 왕권 강화가 아니었을까요? 아까 언론을 폐쇄했죠. 언론을 탄압했다고 했습니다. 신하들이 왕에 대해서 이런저런 잔소리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평가에 따르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왕권을 행사했던 왕이다 라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또한 연산군이 하고자 했던 것은 민생을 수탈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그걸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신하들의 권력을 제한하고 신하들, 사대부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게 더 컸다라는 평가도 새록새록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산군에 대한 재평가가 요즘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민생이 어렵다는 점을 부인할 생각은 없습니다. 기록에도 그렇고요. 근데 말이죠. 이걸 바로잡겠다고 일어난 중종 때는 어땠을까요? 역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반역 관련된 일로 인해서. 뿐만 아니라 민생도 여전히 오히려 훈구파들의 수탈로 인해서 더욱더 힘들어지는 모습까지 보이거든요. 과연
반정이었을까요? 이 판단의 몫은 여러분에게 넘기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오늘 배웠던 바로 그날 중정, 반정,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배경과 과정, 결과까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